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검색을 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안 좋아서 드시는 약이 많으신 분들 중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오늘 치료 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고민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든다. 서울매일치과 남중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80세 고령이신 할머님께 임플란트를 여러 개 잘 심어드린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요. 틀니를 만드셨었는데 그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집어던지시고 안 쓰시다가 남아있는 채로 그냥 식사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겠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틀니를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다시 틀니를 만들 건 아니었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경우였죠. 고령인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세요. 90이 넘으셨다? 괜찮습니다. 혈압 당뇨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다만 그게 조절이 잘 된다면 나이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고령이시면 회복이 조금 더 느릴 수가 있고 또 고령이시면은 이 식사를 못 하시는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면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치과 치료를 빨리빨리 잘 받으셔서 저작 기능을 회복하시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고령 환자분들 입장에선 젊으신 분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심지 말고 그냥 틀니 쓰시라 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때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는 뼈 상태가 안 좋으니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우니 틀니를 쓰시라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듣고 오세요. 저희 치과에. 사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여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 중에도 이 어르신보다 치조골이 적어서 고리식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굉장히 좋아서 고리식도 별로 필요 없고 치료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는 이 환자분께서는 혈압 당뇨 말고 약 2년 전에 스텐트를 하셨었습니다. 심장 스텐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많이들 드세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4개 이상 여러 개 했을 때에는 지혈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요. 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아스피린을 며칠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집을 지으면 되겠죠. 임플란트 시술 계획은 위에 5개, 아래 5개, 총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족한 이 전체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안 남으신 상태인데 10개면 충분한 개수인가요, 임플란트? 왼쪽 치아 같은 경우 지금 2개가 없는데 그럼 이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 2개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는 치아가 지금 7개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임플란트를 하나, 둘, 요 2개로 송곳니까지 앞니 하나와 앞니 2개와 송곳니 이렇게 이 3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4개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총 7개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맨 끝에 있는 어금니를 하나씩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임플란트가 5개가 됩니다. 자, 아래를 보면 치아는 이제 충치가 의심이 되고 또 요걸 놔뒀을 경우보다 뽑는 경우가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발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요걸 발치를 하고 나니 치아가 4개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플란트 3개를 심어서 이를 4개를 만들기로 했고요. 이쪽은 이가 3개가 없어서 2개를 심어서 이 3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에와 달리 끝에 있는 어금니를 생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략을 하면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더 줄어들 텐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에보다는 치아 하나를 생략했을 때 이 씹는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래는 생략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 위에 끝에 어금니 제2대구치를 하나씩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임플란트 10개로 충분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원장님 만약에 여기서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 네네. 빠질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도 어금니를 하나씩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가 하나 줄어드는데요. 2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왼쪽 같은 경우는 끝에 있는 임플란트 하나를 생략을 해서 임플란트 2개로 이 3개를 만들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임플란트 2개로 이 3개를 만들었는데 치아 2개를 만들려고 해도 임플란트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아래쪽은 이를 다 만드는 걸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구치를 하나도 안 만드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딱 소구치까지만 만든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는 더 줄어들 텐데 사실 소구치만 가지고는 식사가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먼저 생략하겠다면 보통은 이제 위에 어금니를 먼저 하나씩 생략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10개를 심는데 얼마 정도 걸렸나요? 수술 시간은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50분이면 엄청 빨리 한 건가요? 빠른 편이라고 봐야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째고 많이 뼈를 깎아내고 이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붓고 더 불편한데 수술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면 그것도 많이 짠 것처럼 좀 더 수술하고 나서의 불편감이 증가해요. 결국 시간도 수술 후 불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는 해요. 네, 이렇게 심고 네.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저희가 이미디엇 로딩이라고 즉시 보철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여러 개 동시에 심는 경우에는 바로 그날 본을 떠가지고 임시치아를 달아드리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밀도가 좀 낮기는 했어요. 사실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골 밀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달면 임플란트가 안 붙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진 못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씹을 만한 이가 몇 개 남아있긴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시틀니를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임시틀니를 만들었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임시틀니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일단 잇몸이 좀 아프고요. 상처 위에 틀니를 얹어 놓는 거니까 수술 부위가 아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바로 본을 떠서 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을 떠서 이를 만들 때 한 번에 최종 보철을 단단한 이를 바로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치아를 동시에 제작을 할 때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음식이 좀 잘 안 씹힌다던가 볼이나 혀가 너무 깨물리신다던가 발음이 좀 너무 이상하다던가 또는 이가 너무 커서 볼이나 혀가 많이 쓸리는 느낌이 드신다던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임시치아를 먼저 만드는 편인데요. 오른쪽 위쪽에 임시치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 아래 임시치아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또 그 반대측인 왼쪽 위쪽과 오른쪽 아래쪽 같은 경우는 최종 보철이 바로 들어간 경우예요. 근데 왜? 네. 이거를 전체를 다 임시 보철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하고 최종 보철을 다시 위아래를 만들려고 하면 좀 더 번거로우니까 위아래 중에 한쪽만 임시 보철을 해도 그 불편한 부분 한쪽을 수정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오차라는 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서 이렇게 한쪽은 최종 보철을 만들고 한쪽은 임시 보철을 만들었다가 그걸 나중에 최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최근에 하고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최종 보철도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환자분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걸 저희가 최종 보철을 좀 다듬어서 수정할 수 없을 땐 그거조차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다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보철이 사실은 임시 보철이랑 다를 거 없죠.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있던 이고 네. 반대쪽이 없던 이잖아요. 근데 있던 치아가 조금 노랗기 때문에 색을 좀 맞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약간 새거 티가 안 나는데 근데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치아가 하얀 게 더 예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치아가 다 노래요. 대부분의 그러면 분들이. 이 환자분께서는 네. 이런 안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하셨나요? 네. 원래 치아도 보시면은 절단면 아래쪽은 좀 하얗고 이 치경부, 그러니까 위쪽은 좀 노랗잖아요. 그걸 최대한 좀 재현을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치아가 조금 더 하얘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나중에 같이 착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블렌딩 된다, 그러니까 섞인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앞니가 아닌 어금니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하얗게 그냥 만들어 드렸습니다. 확실히 저희 치과에 기공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에 관여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배우고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오차도 적고 만족스러운 보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치료 과정도 간소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아래를 동시에 임시치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나올 걸 아니까 한쪽은 그냥 최종 보철을 만들고 한쪽만 임시 보철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 하나만 다시 바꿔 끼우고 마무리를 한다던가. 만약에 저희 보철에 확신이 없었다면은 임시 보철 또는 임시 접착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불편함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반복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테스트 과정을 요즘에는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선순환인 것 같아요. 오늘 고령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께 튼튼한 임플란트를 만들어 드린 케이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기용실을 가지고 보철을 제작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만족스러운 보철을 제작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이셔도 질병이 있으셔도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 대부분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잘 설명해 드리고 안전하게 치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체계적인 고민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든 남중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